여러분 상상하시는 부잣집의 모습들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멋진 그림이나 좋은 옷들, 명품들 막 있고 소파나 이런 것들 막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실 텐데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부잣집에 특별히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15년 차 정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잣집에는 절대 없는 물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부잣집의 모습들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멋진 그림이나 좋은 옷들, 명품들 막 있고 소파나 이런 것들 막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실 텐데요. 사실 뭐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부잣집에 특별히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류의 물건인 것 같아요. 뭐 빵꾸난 옷 같은 거는 패션으로 입을 수 있겠지만 그런 옷과 그런 소지품을 들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 너무 좀 초라해 보인다. 뭔가 이렇게 좀 단정치 못해 보인다. 그런 형태의 물건들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좋은 옷을, 명품 옷을 산다는 의미보다는 일단 가치 중심으로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를 하는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을 위해서 물건을 사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서 사온 기념품 하나도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경험을 상징하는 그런 류의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산 물건들이 나의 가치, 나의 경험 중심으로 연결되지 그 외의 물건들은 의미 없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선별이나 판단을 아주 명확하게 하는 분들이 부자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부잣집에 꼭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공간에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잠만 자고 뭐 밥만 먹고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는 그런 곳으로 올 수도 있고 집에 가면 내가 좀 지치고 힘들지만 충전을 하는 그런 마치 충전소와 같은 휴식의 공간처럼 집을 여기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집에는 자신의 에너지를 붙돋게 해주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좋은 안마의자 같은 게 있다거나 건강 케어를 위해서 이렇게 좀 누워있으면 이렇게 좋아지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와, 그런 거 꼭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잠시 머무는 시간이지만 그런 공간에서 그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뭐 가전제품 같은 걸 이용해서 자신을 돌보거나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정말 집에서 '아 내가 좀 지친 몸들이 회복되는구나.' 그런 류의 물건들을 꼭 가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부자들한테 "좀 특별한 물건 뭐가 있냐?"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정말 '아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물건을 구입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라면 한번 찾으셔서 그런 물건들을 집에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버리기만 해도 돈복이 생긴다. 잘 버리는 게 좋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정리를 못했던 분들이 제가 매일 한 개씩 버리기 프로젝트를 아주 오래전부터 제안해서 정말 힘들고 귀찮고 번거롭고 되게 어렵지만 버리시는 걸 추천하셨어요. 물론 한 개씩 버린다고 집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달 하신 분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오래 하신 분은 이 몇천 일까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물건을 버림으로 인해서 갑자기 막 돈복이 생기면서 돈이 막 통장에 꽂히고 이러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뭐가 있었냐면 물건을 구입할 때는 그동안 버렸던 물건들에 대한 특징 같은 걸 알게 되면서 비슷한 물건들 반복되는 소비 형태가 줄면서 진짜 좋은 것들, 내가 필요했던 물건들 재구매, 나한테 정말 잘 맞는 그런 류의 물건들만 소비하기 때문에 이제는 버려진 물건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물건들은 진짜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돈복보다 더 중요한 집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 공간에 대한 만족, 삶에 대한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은 집에서 나올 수 있는 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정말 필요 없고 의미 없는 자신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류의 물건들은 너무 과거 지향적인 물건들의 인연을 끊고 관계를 끊고 내 삶의 현재를 충실케 하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과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접촉, 사용 이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리 습관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정리를 안 한다는 것은 내가 A 행동을 했을 때 이 B라는 행동에 연결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을 봐오면 무엇을 하겠다? 대부분 이제 귀찮고 힘드니까는 그냥 방치 한 채 두기도 하고 그냥 때려 넣기도 하는데, 그래 나는 장을 봐오면 사온 물건들을 꺼내서 소분해서 포장 뜯어서 냉장고에 먹을 만큼 넣겠다라는 뭔가 구체화된 행동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연결 행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그동안 정리가 안 되었던 일을 보니까 외출해서 돌아와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옷장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식탁에 올려놨다, 걸쳐놨다, 소파에 던져놨다. 이건 연결 행동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안에 있는 방치되어 있거나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어떤 행동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 연결된 행동들이 아마 끊겨 있거나 하기 싫어서, 하기 힘들어서 뭔가 하지 않았겠죠. 그 연결 행동을 만드시는 게 어쩌면 정리 습관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되실 거예요. 돈이 모이지 않는 집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삶의 어떤 행복이나 성공이나 뭐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 같은 것, 어떤 자격증 취득 같은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걸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공간 속의 물건들이 내 시간 사용에 좋은 영향을 주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변화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책을 많이 사시는데, 대부분 가지고 있는 책장의 책들은 과거의 책들, 지금 현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옷도, 그다음에 생필품도, 소형 가전제품도 그런 류의 물건들이 나의 그냥 과거를 상징할 뿐이지 나의 현재에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물건들은 과거, 현재, 미래지향적으로 보아 그 물건들 중에 나의 현재를 좀 충실하게 살 수 있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목표, 내 꿈과 같은 그런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지금 현재의 물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0% 미만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미래라고 하는 물건들 중에도 사실 현재가 아닌 과거의 물건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쓸 것 같아. 언젠가 사용할 것 같아. 그런 물건들은 지금 나의 삶에 절대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관련된 물건들이 지금 현재 어떤 물건들이고 그런 물건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면, 내가 저런 물건부터 정리를 해야겠다. 그 시작을 찾게 되실 거예요. 제 직업이 뭐 정신의학이나 심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속성이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의를 못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에, 그 공간 속에 있는 물건들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진짜 정리 못하고 좀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너무 자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자신의 삶을 정체하게 하는 물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류의 대부분의 물건들은 과거의 물건이기도 하고요. 내가 힘들었던 것을 상징하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카페 하다가 쇼핑몰 하다가 망했던 물건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금 물건을 줘 가지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저는 물론 그 물건들이 뭐 어떤 안 좋은 에너지를 주는 물건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내가 도약한다거나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 주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일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디톡스를 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그냥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뭘 먹기도 했고요. 몸에 안 좋다는 것들만 제가 골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살도 찌고 머리도 좀 무겁고 그런 이제 시간 속에서 저를 정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공간에도 어쩌면 디톡스가 필요할 수 있어요. 디톡스라는 건 이제 들어왔던 물건들을 좀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 정화라는 건 이제 배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도움되는 몸에 좋은 것들을 넣으면서 그렇지 않은 류의 물건들을 떼내는 것이죠. 정리라는 것은 버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넣는 것부터 시작돼야 될 수 있고요. 아까 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라면 그런 물건들이 정화될 수 있게
어떤 물건들이 있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힘들게 했던 물건들, 나를 외롭게 하는 물건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되는 것,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도전했던 자격증 관련된 책들, 한 번쯤 가고 싶었던 여행지와 관련된 책들, 내가 정말 저런 변화들 만들고 싶어. 내 꿈과 목표가 분명히 달성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장 넘기지도 못했던 그런 류의 자기계발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 정리의 시작은 좋은 독서가 아니라 책상 정리나 책장 정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책상 위나 책장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독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해독이 필요하죠. 물건 정리에서 해독은 그런 류의 책들을 빼고 진짜 좋은 책들, 정말 한 권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넣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간의 디톡스의 시작이 되실 겁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고,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제 정리 못하는 분들한테 교육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책상을 치울 때나 옷장을 정리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입을 옷을 쉽게 꺼내기 위해서 입기도 하고요. 정리된 공간을 좋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정리를 해야 될 목적 자체를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한테 이 책상을 정리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필요, 이유, 목적들을 알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리를 하고 나면 얻어지는 가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라는 것은 옷장이 정리됐을 때 시간의 가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더 시각적인 그런 가치가 나올 수 있겠죠. 정리된 삶을, 정리된 공간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가치가 무엇인지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여행 가서 좋은 호텔에 가면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우 너무 좋다."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리된 공간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데서 정말 제대로 쉴 수 있는 것이 그 숙소를, 그런 좋은 호텔을 우리가 잡고 예약했던 이유 같은 것이 되시겠죠. 저는 집도요, 정말 뭐 몇백만 원짜리 호텔만큼 그런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카페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리된 바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꽉꽉 찬 옷장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필요한, 현재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로 채워져 있는 책장일 수 있고요. 안 먹는 음식들 그냥 집어넣고 썩게 하는 그런 류의 냉장고가 아니라 '아 오늘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따가 간식으로 먹어야지.' 그럼 그냥 몇 가지 물건들이 넣어져 있는 그런 신선한 냉장고, 건강한 냉장고, 그런 공간이 정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목적과 가치가 발현되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주방을 정리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은 목적, 내가 정리된 주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가치.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셔야지 제대로 정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실제로 얼마나 자주 버리시나요? 혹시 정리 루틴이나 방법이 있으신가요? 제가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훈련하고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을 잘 사지 않습니다. 쇼핑몰 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를 아예 안 가는 건 아닌데, 저는 필요한 것 외에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뭔가 새로운 거, 생소한 거, 낯선 브랜드나 안 써본 제품들을 구입할 때는 엄청 신중하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도 내가 딱 판단을 하는 것이 저의 성격인 것 같고, 저희 집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저는 물건을 볼 때마다 꼭 이 물건이 무엇인지, 내가 쓰는 물건인지를 확인하는 걸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볼 때마다 이거 뭐 화장품이네, 이거 빗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물건 쓰는 건가? 이걸 내가 언제 썼지?'를 판단해서 한동안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아 이거 쓰기 불편하다. 사용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요,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나올 때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거 많이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집 안에는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또 쓸모없는 물건들이 자꾸 배출되니까 정리된 공간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주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잘 사지 않는 것이 제 습관을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깔끔한 노후를 위해서는 어떤 버리는 습관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르신분들 집 정말 많이 가 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크게 도움되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지실 수 있는 물건일 수도 있고요. 자식들이 건강한 부모님을 위해서 드시라고 드렸던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그럼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도 제때 좀 체크하고 확인하고 좀 많이 드시고 챙겨 드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 계속 냉장고 속에, 베란다 같은 데, 팬트리 같은 곳에 방치되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원하는 삶에 연결시키는 물건들을 바로 제대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내 원하는 노후를 위해서 건강이나 안정, 심리적인 어떤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위해 공간 속에 그와 관련되지 않거나 영향을 주거나 방해를 되거나 도움되지 않는 물건들을 한번 살피셔서, '그래, 오늘은 좀 건강 관련된 것들을 좀 챙겨 볼까?' 그냥 드시는 것도 챙기는 거지만 그와 관련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요. '오늘은 안전을 좀 챙겨 볼까?' 안전한 공간을 위해서 좀 걸리면 넘어질 수 있는 물건들이 바닥에 있다거나 그럼 저쪽을 좀 치우시고, 내 마음을 불편케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그런 물건들도 한번 보이지 않게 하거나 버리시거나, 그런 형태가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리의 대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0대, 50대, 60대, 나이별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40 대는 저는 인생의 하프타임 같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전반전을 한번 쉬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50 대부터 뭐 한 100살 넘게 살겠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지, 그래서 그동안 읽었던 책들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진짜 현재 시점에서 내 미래를 위해서 관심 있어야 될 물건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될 수 있는 것들이 40 대의 중요한 정리겠죠. 이제 50 대, 60 대가 되면은 내 삶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쯤 되면은 노후 준비라는 말이 막 안 나올 것 같아요. 노후 준비라는 건 뭐 건강한 몸,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운영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집이나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도 저는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서 쓰지 않았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 내가 정말 제대로 써야 되는 물건들을 좀 더 살펴보는 것,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예전에 뭐 캠핑 같은 게 나의 취미 생활이었는데 이제 나이 들고 좀 가기 귀찮고 힘들다, 그런 류의 물건들이 아주 대표적인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는 생애 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 현재의 삶에서 내 원하는 바와 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연관성을 찾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시작, 좋은 변화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라는 것은 귀찮고 힘들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마치 거울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 용어 중에 미러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울 속에 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래요. "오늘 어땠어? 오늘 뭐 회사 생활 즐거웠어? 오늘 이제 만났던 사람들과 되게 좋은 시간 가졌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도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샀던 물건들이죠. 내가 여행 가서 구입했던 기념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어때? 이 물건이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어떤 행복을, 만족감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지금 현재의 삶을 진짜 의미 있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테스트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식을 위해 물건을 모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정말 자식이 원하는 걸까요? 그리고 노전 정리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건가요? 자녀를 위해서 좋은 물건들을 주고 싶은 건 공통적인 부모님들의 특징일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분가를 처음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 분가할 때 좋은 거라고 해서 이제 박스 하나를 들고 오셔 가지고 이제 저를 건네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인지 너무 이제 기대돼서 딱 뜯어보니까 어떤 은행에서 받은 사은품 쟁반이더라고요.
근데 그 은행이 지금 없는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보니까 어머니가 계속 모아뒀던 물건들 중에 우리 아들내미 이제 분가해서 쟁반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두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정말 필요한 물건들도 있을 것인데 시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젠 좀 초라해 보일 수 있는 물건일 수도 있고요. 진짜 원하지 않는 그런 물건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좋은 쟁반을 쓰고 싶은데 이름조차 기억이 나지도 않는 꽃그림 있던 그 쟁반 진짜 필요 없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주니까 '아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류의 물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쓰지 않고 집안에 방치되었던 물건들이 많아요. 젊으신 분들 집에 정리를 하러 가면요. 이건 어머니가 주신 거고 여긴 시어머니가 주신 거고 이건 아는 언니가 준 거고 이건 아는 오빠가 준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쓰지도 않을 물건들을 많이 줘서 처치곤란의 상태나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들이 줬던 마음 때문에 정말 죄책감을 느끼시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자녀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스타일, 디자인, 브랜드, 진짜 필요와 관련된 그런 물건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혹시 집안에 자식 키우려고 모아둔 물건 있으면 명절이나 자녀들 방문하실 때 한번 꺼내셔서 판단, 선별하는 작업을 해 보세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자녀들 왔을 때 그런 물건 꺼내서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고 의사를 묻고 안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냥 필요한 사람 주거나 당근한테 팔거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너무 즐거웠다. 물론 자녀들 와서 이렇게 좋은 대화, 즐거운 대화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사연, 그 물건을 이제 주고 싶은 마음, 또 자녀의 어떤 의견, 서로 대화하는 시간도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녀 주려고 모았던 물건들이 계속 집안에 있었다면 한번 그런 이벤트를 만드셔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노전 정리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자녀들한테 상속시킬 수도 없고 지금까지 삶에 의미 없는 물건들이 있다면 하나씩 조금씩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한꺼번에 날 잡고 정리하는 건 정말 어렵지만 하루에 한 개일 수도 있고 하루에 한 칸에 집중해서 정리하시면서 나의 삶에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노전 정리가 한국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전 정리를 실천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정비하게 되었다. 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정말 옷가지 몇 벌 가지고도 살 수 있고요. 냉장고에 음식이 꽉 차지 않아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가지고도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의 덜어냄과 비워냄이 여러분들의 공간 속에 효율성, 물건들의 적합성을 만들기 때문에 진짜 꿈꾸는 노후를 만드는 좋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 정리는 무엇이며 노전 정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생존정리는 지금 30대부터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리법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정리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나 마음을 정리하고 혹 디지털화되어 있는 SNS나 이런 곳에 있는 정보들을 한번 미리 정리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얼마 정도 돈을 가지고 있고 내 노후를 위해서 얼마 정도의 돈이 모아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지금 내 삶에 유익한 물건들인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 미래에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의 나의 마음가짐은 어떻지? 내가 만약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 개인정보들, 은행에 대한 공인인증서 번호일 수도 있고요.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장례식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적어 놓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가까운 가족들한테 여기 나의 이제 고유 정보가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써줘. 같이 이제 미리 유산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들이 현재 건강한 삶에서 사실 무의미한 행동일 수 있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현재를 돌아보는데 엄청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 류의 정리의 대상들이 사실 건강한 현재의 모습에서는 불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을 줍니다.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중한 것들, 나에게 남겨진 것들, 나에게 축적된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저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생전 정리를 꼭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 집에서 반드시 바꿔야 할 공간은 어디일까요? 지금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꼭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에 관련된 물건, 두 번째는 안전에 관련된 물건, 세 번째는 심리적 안정과 관련된 물건입니다. 내 건강을 해치는 물건이 있나요? 내 안전에 방해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까?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는 물건이 있다면 행복한 노후에 방해되는 물건이겠죠. 하나씩 하나 점검하시면서 건강한 노후, 안전한 노후, 심리적 안정을 함께하는 노후를 만들 수 있는 정리 실천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집도 넓게 만들고 생활비까지 절약할 수 있는 정리 방법이 있나요? 현재 집에서 이 답답함을 느낀다면 대표적으로 하셔야 될 게 가구 배치의 변화, 시선 위에 있는 물건들을 줄이는 것, 방바닥 보이게 물건들을 두는 것, 내가 현란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일정한 색깔을 좀 조화롭게 만드는 것들만 가지고도 정리되어 보이는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우선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크게 차지하는 가구, 가전, 가구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진짜 어떤 집은 소파 위치를 베란다 쪽으로 올렸더니 너무너무 집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항상 물건들이 바닥에 많이 있던 그런 집들의 물건을 뺐더니 굉장히 밝아지면서 집이 넓어지기도 하고요. 시선 위에 물건이 많았던 집의 가구를 옮기기도 하고 높이를 낮췄더니 훨씬 집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큰돈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거나 도배나 장판을 하면 오히려 집이 좀 깔끔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공간 속에 원래 가지고 있던 물건이 들어가는 순간 똑같은 집이나 그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집은 좋은 집, 비싼 집,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이 아니라 잘 정리된 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항상 익숙했던 가구의 위치를 바꿔보면 어떨까? 아, 그래. 저 큰 물건들은 저쪽 방으로 좀 옮겨보면 어떨까? 저런 거는 좀 떼어가지고 그냥 밑으로 내려보는 거 어떨까? 아, 이 공간은 절대 물건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몇 가지만 실천하셔도 집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심리적인 안정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소와 정리는 마냥 오래 할수록 좋나요?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서 청소 시간이다 그러면 신난 적 있나요? 집에서 엄마가 정리해라고 그러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거 꼭 해야 돼? 아 내가 꼭 할 필요가 있나? 이거 안 해도 그냥 살 만하지 않나? 이거 안 해도 좀 있으면 더러워지고 이거 안 버린다고 굳이 내 삶이 힘든 것도 아닌데."라는 것이죠. 청소와 정리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나 요소일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이거나 귀찮고 번거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정리 공식이 매일 하세요. 쪼끔씩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해서 이 쪼끔은 단 5분, 길어도 15분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아 그래. 내가 뭐 하루 종일 정리는 못 하지. 힘드니까. 그런데 한 15 분만 정리를 해 보겠어.' 그래서 식탁을 이렇게 한번 좀 치워 보고 씻고 나면 욕실에 널브러질 수 있는 샤워볼일 수도 있고 샴푸 위치도 좀 제자리에 두고 거울도 좀 닦고 머리카락 있으면 이렇게 제거도 좀 하고 그런 류의 시간은 15 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는 인생에 지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하는 목적지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지도는 딱 정해져 있는 이런 지도가 아니라 항상 내가 가야 될 거를 그리고 계획하는 종이라고 그래요. 전 정리가 바로 우리의 공간 속에 지도를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건들이 가야 할 곳, 물건들이 있어야 될 곳. 그래서 정리가 잘 된 집에는 수납 지도가 있다고 하고요. 내가 사용한 물건들을
다시 둘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도를 만들어 가시거나 제자리를 정해 놓으면요.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지만 갈수록 시간이 단축되고 굉장히 내 삶의 패턴에 맞는 효율화된 방식으로 정리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유념하실 것은 그런 지도를 만드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의 과정들이 힘들고 오랜 시간이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기 위한 내 인생의 지도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한 실천들이 여러분들 집안에 방치된 물건들의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수납 정리를 위해서 수납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진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정리의 시작은 수납도구 구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이제 다이소, 뭐 이케아 이런 매장들 많이 가는데 저는 갈 때마다 사람들이 주로 뭘 사는지 또 어떻게 사는지를 보거든요. 분명히 어딘가 필요해서 좋은 바구니나 수납용품들을 샀을 텐데 재밌는 건 정리가 안 된 집에 정리수납 서비스를 가면 가장 많이 버리는 거는 당연히 쓰지 않는 물건인데 그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쓰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수납 도구들이 나와요. 보면은 이제 그런 데서 사 오신 것이죠. '이거 있으면 여기다 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넣어야지 뭔가 좀 정리되어 보여.'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귀찮고 번거로운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집에 어울리지도 않기도 하고 사이즈가 잘 맞지 않기도 하고요. 소재가 되게 애매한 류의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정리수납의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납 도구는 꼭 필요한 데만 두어라. 자신에게 맞는 수납 도구를 구입해라. 어디서 보고 어디서 팔길래 사는 것이 아닌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데 넣어 놓고 귀찮고 번거롭게 쓰는 것보다 그냥 꼭 이 공간에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건 소분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어떤 건 쉽게 꺼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것 자체도 귀찮고 번거롭다고 느낀다면 사실 수납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정리된 집의 모습은 쓰지 않는 물건들은 없고요. 쓰는 물건들이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수납되어 있고 그 필요성에 수납 도구가 필요하다면 연결시키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정리된 집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한번 오늘 집안 둘러보시면서 '아 이 바구니 안 쓰네.' 이런 것들 한번 모아 보십시오. 어떤 집은 한 집 나오거든요. 그런 수납 도구들도요.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뭐 나눔을 하시거나 중고도 파시거나 어쩌면은 버려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납 도구들이 한 짐 되는 집이라면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어쩌면 수납 도구겠죠. 버릴까 말까 애매한 물건을 구별하는 대표님만의 비법이 있으신가요? 이거 물건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된다면 일단 그 공간에서 그 물건을 빼내야 돼요. 저는 임시 보관함 같은 상자나 보류 박스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한 라면 상자만한 상자에다가 일단 그런 물건들을 넣어 놓고 한 달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는 거예요.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잠깐 옮겨 놓은 물건이고요. 그렇게 두었던 물건들을 한번 본 다음에 쓸 일이 있으면 다시 꺼내면 됩니다. 그런데 한 단계가 진전된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그 공간에 물건이 없어도 '이게 좀 불편하지 않네. 그래도 좀 더 청결해 보이네. 깔끔해 보이네.'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꺼내 놓은 물건들이 이거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건을 쓴다는 건 그 물건을 쓸 일을 만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쓸 일이 있어야 되는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게 된대요. 그런데 일단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물건들을 쓸 일이 없어라고 두 가지를 인정될 때 '아 그래. 한 달이 지난 후 이 물건은 버리거나 굳이 한 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민했던 물건, 정말 고민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어쩌면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일 수 있겠지만 뭔가 불안감, 괜히 또 버렸다가 살 것 같은 걱정, 그런 마음들이 이 한 단계 진전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현관 같은 데 박스 하나 놓은 다음에 "여기는 보류 박스야. 애매하면 여기다 일단 넣어."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냥 한번 '박스 하나만 채워 보겠어.'라고 생각해서 그런 류의 물건들이 또 금방 채워질 수 있거든요.
내가 나갈 때, 외출할 때, 뭐 출근할 때 한번 박스에 있는 물건 한번 살펴보시고 쓸 일이 있을 때 들고 또 들어오시면 되니까 보리박스 정리법은 버리기 힘든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돈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시간 부자라는 말을 좋아해요. 시간 부자라는 게 시간이 많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간 자체에 투자할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시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내가 통제할 수 있었나요? 내 자유도가 많이 발휘될 수 있는 하루셨나요? 내 미래, 내 건강, 내가 원하는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하루에 몇 분 정도 사셨나요? 저는 자기 돌봄 같은 시간도 자신의 인생에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런 시간을 내지 못한 채 항상 쫓기고 원하는 활동들 별로 하지 않고 투자보다는 소비나 낭비를 위해서 쓰시는 하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개념은 시간 거지겠죠. 시간 거지는 항상 시간이 없다. 원하는 시간을 늘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 부자는 내 시간의 통제, 내 시간의 자유, 내 시간의 투자를 위해서 시간을 만드는,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시간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또 정리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일들을 요즘 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시간을 관리하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저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레버리지 임팩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들 수 없는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이 있어요. 인간은요, 그 물건을 못 든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레버를 이용하는 것이죠. 짝대기 하나를 고였더니 내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인류를 발전시켰던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저는 도구를 이용해다. 대표적인 도구는 타이머일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 가계부 같은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잇 같은 걸 이용해서 오늘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적기도 하고요. 탁상 달력 같은 거를 자주 보면서 중요한 이벤트나 디데이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시간을 제대로 정리한다는 건요. 몇 가지 원칙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 원칙을 머릿속에만 담지 말고 관련성 있는 도구랑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정리할 때 가장 좋은 도구는 지금 여러분들이 늘상 사용하고 있고 가까운 곳에 항상 있는 그런 간단한 도구일 수 있어요. 포스트잇, 탁상 달력, 타이머, 나의 시간 사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 이 네 가지 도구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시간 부자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시간 관리법은 일반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는 이제 시간 정리 관련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시간을 정리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인터뷰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신앙, 가족, 내 일, 특정 물건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구나를 느끼시더라고요. 지금 그럼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신앙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았던 분의 시간 속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거의 쓰지 않고 있었고요. 가족을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에 일상 언어 외에는 특별히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운동을 하든 몸에 좋은 걸 먹든 잠을 좀 충분히 자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고 해서 안 자시거나 많이 못 자시거나 운동하는 시간이 한 5분 정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단 1분도 운동하지 않으시는 분들 많고요. 원하는 꿈과 목표를 위해서 자기 계발을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책은 잘 사시는데 책을 읽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건 저는 시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위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부자들의 시간 사용에서 일관성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자들의 모습 속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가족과 함께 정기적인 식사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시간이 가족과 함께 모이면서 그 대화들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얼마나 하루에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통제할 수 있는 시간과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7에서 8시간은 잠을 자는데 쓰기에 한 15에서 16시간 정도의 시간이 우리가 컨트롤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 시간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고요. 아침에 씻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또 매일 해야 되는 뭐 청소나 집안일만 가지고도 일정 시간이 고정화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 있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많으면 한 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시간 중에 진짜 제대로 써야 되는 시간은 단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일 수 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 주어지느냐, 또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 계획이 필요할 수 있고요. 타임블록이라는 말처럼 블록화되어 있는 시간 개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 나는 육퇴를 9시 하니까 9시부터 11시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 뭐 독서, 피부 관리를 위한 시간으로 쓰겠어. 이게 스케줄화 되어 있는 거죠. 나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티타임을 할 수도 있고요. 도서관에 가야 될 수 있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 중에 이 서점이 있거든요. 그냥 서점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대요.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라도 고정시키고 스케줄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정리법이죠. 제가 추천하는 시간 정리법 중에 휴가 효과가 있는데요. 여름이나 겨울에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야 될 목적지, 방문하고 싶은 코스, 교통편, 예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휴가를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떨리고 기대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내일 하루에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을 휴가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내가 미리 계획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의 만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몇 시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는 시간일 수 있거든요. 주중에는 힘들게 살지만 그래, 주말은 내가 좋아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겠어. 그러면 주중의 시간도요. 그날을 기다릴 수 있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일 하루를 빛나게 할 수 있는 내일 하루의 휴가는 무엇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은 시간, 공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속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속에, 여러분들이 일하거나 살아가고 있는 공간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시간 속에, 만나는 사람, 일하거나 살아가고 있는 공간 속에 정리가 필요하십니까? 정리는 그 소중한 것을 돌보는 것이고, 정리는 그 소중한 것을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요. 내가 진짜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공간, 사람들이 제대로 정리되셔서 진짜 원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